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GTF 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출제 패턴만 잘 외워서 자주 나오는 힌트들만 암기, 그리고 찾아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문법 파트는 사실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출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는 성의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끔 빈출 패턴이 아닌 변화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당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만을 모아서 우리 고난이도 문제를 뿌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제가 샅샅이 뒤져서 이런 것도 나왔으니 대비하고 가세요의 목적이고요. 나는 그래서 32점 목표다. 어려운 문제 틀려도 된다. 문법 만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저는 50점 이상 65점 목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의 패턴을 짚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풀이법 생략할 거고요. 평범한 난이도 문제들 다 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딱 한 장 이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으실 수 있는 시간도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서 저장해두고 자주 꺼내보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보셔볼 고난이도 문제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에서 선택지 안에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을 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보통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우리 빈칸이 있고 그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만 봐도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 첫 번째 선행사의 유무. 그래서 이거 선행사가 있네. 그러면 what 지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 쉼표 유무. 이 쉼표를 봤을 때 있네. 그러면 that 없애줘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는 게 이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which 지워줘야 되고요. 사람이 아니라면 who나 whom 지워주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90%의 관계사 문제가 전부 다 깔끔하게 풀립니다. 왜? 오답이 3개가 나와서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건데 이게 아닌 경우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우리 빈칸, 즉 선택지 안에 있는 선택지의 관계절들을 봐야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고문부의 관계사 문제들은 전부 이 선택지의 관계절을 어떻게 완벽한 문장 구분하는지 그리고 해석해서 정답 찾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 3개의 단계에서 정답이 도출되지 않아서 선택지의 관계절을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행사인 명사가 사람이었고 선택지의 관계절이 who로 시작해서 그 뒤에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whom으로 시작돼서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 즉 문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who랑 whom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whom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물론 문법 용어 꼭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문법 용어를 알아두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 2개를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 과정까지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문법 용어 중요하지 않지만 그 용어가 왜 붙었는지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거 나쁘지 않죠. 일단 우리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얘기를 할 건데 저희 기본서 교재에 굉장히 예쁘게 그림까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뒀으니까 물론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문장이 2개가 있습니다. I know a man 이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또 He likes me
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장 하나 점 찍고 문장 하나 점 찍고 이렇게 써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죠. 나는 남자를 한 명 알아. 걔가 나를 좋아해.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보통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건 누가 얘기해요?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단문으로 문장을 짧게 우리 반에 누가 있는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데 걔가 어제 나한테 무엇을 줬는데 그건 또 선생님이 준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른이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중복되는 명사는 우리 생략이 가능하죠. a man, he 두 개 같은 애야. 그러면 이 문장을 여기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형용사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나는 나를 좋아하는 남자 한 명 알아. 라고 나를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영어에서 하면 관계대명사예요. 자, 중복되는 명사가 a man, he 있고요.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줄 거예요. 관계대명사 절로. 그래서 중복되니까 없애주고요. 이 없애준 명사가 첫 번째 사람인지 아닌지, 두 번째 이 문장에서 주어였는지, 목적어였는지, 소유격이었는지 구분해서 관계대명사 정해줍니다. 첫 번째 사람이네, 두 번째 주어였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인 who를 이 문장 앞에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꾸며주는 게 a man이죠. a man 뒤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I know a man who likes me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I know a man. 나는 남자 한 명을 알아. 근데 I like him. 내가 걔를 좋아해. 여기에서도 똑같이 중복되는 명사가 a man, him 있고요. 뒤에 있는 문장을 우리는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m을 지워줄 거고요. 왜? 얘가 중복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라는 한글형 형용사가 되겠죠. 영어로는 어떻게 만든다? 첫 번째 사람인지 아닌지, 두 번째 이 문장에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셋 중에 뭐였는지 봤더니 목적격이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m을 이 문장 맨 앞에 붙여주고요. 그리고 얘가 꾸며주는 거 a man이니까 a man 뒤에 요렇게 붙여줍니다. I know a man whom I like. 그래서 who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무엇을 했는지, 이 선행사가 이 뒤에 있는 문장의 원래 주어였다.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whom은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원래 무슨 일을 당했는지, 이 뒤에 원래 있던 문장의 목적어였다. 라는 게 바로 who와 whom의 차이점인 거죠. 자, 다시 who가 들어가면 앞에 선행사가 한 일, whom이 들어가면 그 뒤에 절 내용은 앞에 선행사가 당한 일, 당했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그냥 이 동사의 행위를 당했다. like면 좋아함을 당한 거고, study면 공부를 당한 거고, 그래서 목적격과 주격이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빈칸 앞에 있는 선행사와 쉼표 가지고 오답 제거했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선택지 관계절에 who, whom 두 가지가 남았을 경우인데 who 뒤에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 문장, whom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 문장 둘 다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해석 그리고 문장 구조 볼 겁니다. 자, 해석 어렵지 않아요. 또 해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who는 선행사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다. whom은 선행사가 당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다. 이 두 개만 제대로 구분하고 해석해도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기출됐었고 그 기출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전에 관계사 고문부에서 같이 뭐 봤었냐면 선행사가 관계절 안에 대명사로 나오는 것 절대로 정답 될 수 없다. 그리고 목적어가 없이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자동사들 봤어요. 걔네는 당연히 who, whom 둘 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들어갈 수 없겠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들 다시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기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392회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일단 앞부분 내용이 뭐였냐면 소매치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장에서 선행사는 the one이었습니다. 우리 one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 한 명 뜻할 때 one이라고 하고 우리 those라고 하면 뭐랑 동의어다? people과 동의어다. 정말 자주 쓰이는 대명사 중 하나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 두시고 이 the one, 사람인데 관계절 어떻게 들어가 있었냐면 선택지에서 하나는 whom they caught, 하나는 who caught them. 여기서 대명사 they랑 them은 앞문장에 있었던 경찰들일 거고요. caught는 잡다, catch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혹시 모르셨던 분들 계시면 꼭 외워두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whom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당한 일입니다. 경찰들이 잡은 걸 당했어요. 잡힌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잡힌 사람, 그리고 우리 관계대명사 who는 선행사가 한 일이죠. 그 사람이 잡았다, 경찰들을. 자, 그럼 경찰이 잡는 거겠어요? 경찰이 잡히는 거겠어요? 경찰이 잡아야겠죠. 그래서 whom이 정답이 됐고요. who는 오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who, whom의 차이점, 그리고 대명사 가지고 우리 해석만 제대로 해보셨어도 쉽게 정답 고르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참고로 우리 원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정리한 적 있었습니다. 원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을 뜻하는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요. 또 같이 알고 계셔야 할 게 those 있었죠. those는 people과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people 대신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대명사다. 그냥 사람들이란 뜻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402회에 나왔어요. 10회 후에 나왔는데 이 문장이 로펌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해당 문장에서 선행사는 new attorneys였고요. 우리 attorneys 하면 누구예요?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죠. 이 변호사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관계절 첫 번째 who are working, 그리고 두 번째 whom they are working. 선생님 이상한데요? 여기 work는 자동사잖아요. 자동사는 원래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라서 관계대명사절에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우리 자동사 정리했던 영상 시제 고문부, 준동사 고문부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더하기 불완전한 문장 들어가야 되는데 완벽한 문장, 오케이, 오답 하셨어도 너무 좋고요. 선생님 저는 문법을 좀 잘 몰라서 그런 것까지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들, who는 선행사가 한 일, 그 변호사들이 일했다 말 되고요. whom은 선행사가 당한 일, 그 변호사들이 일을 당했다는 말이 안 되죠. 일했다 변호사들을 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오답이구나 라고 가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who are working이 됐습니다. 그 다음 418회고요. 약간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일단 선행사는 woman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관계절이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whom she was sitting. 선생님 이거 말 안 되네요. 그렇죠. 얘는 선행사가 당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녀가 앉았어 여자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해석만 해봐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럼 당연히 정답은 who, 이 여자가 was sitting, 앉아 있었습니다가 정답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 sit이라는 아이가 자동사라서 완벽한 문장이라서 정답 안 되네도 맞고요. 한 가지 포인트만 더 짚읍시다. 우리 여기에 있는 she 누구를 가리켜요? 앞에 있는 선행사 woman을 가리키죠. 그런데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절대로 관계절에 들어갈 수 없다. 무조건 오답이다 라고 했었던 영상 내용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사가 있는데 그 선행사에 대한 설명을 그 선행사를 선행사가 라고는 절대 못한다. 그래서 그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관계절 안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해석상 비문이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하는 포인트 짚으면서 465회로 가겠습니다. 일단 빈칸 앞에 선행사는 customer이었고요. customers, 우리 customers 하면 고객들이죠. 물건을 사는 고객들인데 뒤에 있는 부연 설명이 who buy a car. 그래서 차를 사는 사람. 정답인 것 같아. whom they buy.
이거는 정답 안 되네. 왜요? 첫 번째, 일단 customers를 그대로 받아오는 대명사 they 있으니까 무조건 오답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런 거 좀 어려운데요. 대명사 누구 가리키는지 찾는 것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자, 그들이 샀다 고객을. 사람을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차를 샀다라고 하는 who buy a car 이 정답이 됐습니다. 마지막 489회까지 볼 거고요. several people 이라고 하는 게 선행사였어요. 우리 몇몇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부연 설명 첫 번째는 whom they had. 두 번째는 who had a 입장 티켓. 자, 첫 번째 사람들을 가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they 관계절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whom절이 오답이었고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 뭐예요? 입장 티켓 가지고 있어요. 얘는 말 되죠. 그래서 who had an admission ticket 정답이 됐습니다.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빈칸 앞에 선행사랑 쉼표 유무 가지고 오답을 골라내면 대부분 정답이 하나 남는데 그게 아니라 선택지에 두 개가 남았어. 그 두 개가 whom으로 시작을 하고 who 뒤에는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 문장, whom 뒤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 문장이 있어서 문법적으로는 건드릴 게 없어. 그러면 우리 해석과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된다. 근데 해석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 who 뒤에는 선행사가 한 일이 들어가고 whom 뒤에는 선행사가 당한 일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찰한테 잡혔네는 말이 되지만 어떤 사람이 경찰을 잡았네는 말이 안 되네 라는 간단한 해석 정도 해서 정답 고르실 수 있고요. 또는 우리 그 전에 배웠었던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사가 자동사야. work랑 sit이야.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아예 문법상 오답 처리가 된다거나 또는 우리 선행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관계절 안에 she, they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해석상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된다. 그래서 오답 처리를 해줘도 된다. 라는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아무거나 골라서 적용하고 오답 제거, 정답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들 한번 문제로 풀어보고 싶은데요.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집에 넣어는 뒀었는데 얘를 제가 최근에 다 지웠어요. 지금 보면 제일 최근에 나온 게 489회죠. 489회가 언제냐 되게 까마득한데 거의 한 3년 동안 안 나오고 있어서 이 who랑 whom 골라라 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오랜 시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난 판을 갖고 계신 2023년이나 2024년 판을 갖고 계신 분들은 10회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모의고사에는 테스트 6 그리고 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계사의 프랙티스 테스트에 이 who랑 whom 고르는 문제를 넣어뒀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두 문제집 모두 이 문제는 요즘 안 나오네 하는 문제들 다 빼고요. 이런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왔네 하는 것들 다 넣고요. 수정을 좀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굳이 왜 설명을 했었냐? 우리 고문부의 목적은 뭐다? 어차피 GTLF는 기출을 좋아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보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나왔을 때 사실 차분히 생각하고 적용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도 이게 뭐지? 당황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실수하고 오답 나오고 막 점수 막 엉망되고 슬픈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 방지해보자.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쉽게 오답 제거, 정답 선택할 수 있어요. 라는 거 알고 가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걸 내가 달달달 마스터하겠다 이게 아니라 문제 유형 함께 살펴보고 풀이 방법 보고 적용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또 궁금하신 거, 어려운 거 질문 있으시면 우리 댓글, 오픈 채팅방 질문, 카페 질문 뭐든 편한 방법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빠른 GTLF 졸업을 응원합니다.